삼그리고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12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8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7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임신월 정묘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의 특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는데 이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보게 되면 화가 됩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뜻하는 것이고, 불은 기운으로 보면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 따뜻한 온기가 아니고요. 뜨거운 열기, 나무를 태우고 물을 증발시키고 천하를 갖다가 뜨거운 사막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태양 온도가 뭐 수천도, 뭐 수만 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그 정도의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이 관장하는 계절이 어떤 계절이 있겠습니까? 여름이죠, 여름. 그래서 천간으로는 병화, 정화가 여름이다, 계절은 여름이라고 하면 지지에서는 4, 5, 미월이 여름이 되죠. 방향은 남쪽 방향, 남방이 되면서 여름이 되면서 색깔은 적색이죠. 불의 색깔은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 또한 주작이라고 하는 붉은 봉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이 있는데, 자, 불이 주관하는 것은 어저께 병화 때도 설명했지만 예를 주관한다.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죠. 빛이 있으면 밝음이 있는 것이고, 밝음이 있으면 내가 주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인사를 합니다. 고개를 깍듯하게 숙여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날에서는 서로 뭐 볼에다가 뽀뽀도 합니다. 그건 다 뭐죠? 서로 간에 예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는 밝을 때 표현하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한다. 참고로 이는 목이 주관하는 것이고, 이는 금이 주관하는 것이고, 지혜는 수가 주관하는 것이고, 믿음은 토가 주관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화에 대해서 너무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주 명리학을 볼 때는 너무 깊이 아는 거 뭐 박사학위 딸 것도 아니고 석사학위 딸 것도 아닌데, 명리 사주 판단할 정도의 깊이만 있으면 되겠고, 어느 정도 이제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폭넓게 아는 연후에는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뭐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양이냐 음이냐를 놓고 봤을 때 정화는 음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있죠. 병화는 양화가 되면서, 어저께 병화할 때 이제 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정화를 공부하니까 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자,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랬죠. 빛의 개념과 열기, 뜨거운 기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이 병화 또는 일간이 이렇게 정화일 때는 화의 일간은 빛으로 보고 나머지와는 열기로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상으로 볼 때 병화는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해서 태양의 비유를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개념으로서 병화가 태양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오늘 공부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촛불 같은 개념,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화 배울 때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우는 것이 뭐야? 모닥불의 비유를 많이 하죠. 또는 전기, 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병화의 특징은 이렇게 양화로서 태양과 같은 것이고, 정화는 음화로서 등촉지화 또는 하늘에 있을 때는 달빛이라든가 또는 별빛 같은 걸로도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병화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불로도 비유해 볼 수가 있죠. 자연적인 불로 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로 볼 수가 있겠다.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작이 필요하겠고, 전기불은 반드시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전기 안 들어오면 아무리 전구가 수백 개 있어도 못 킵니다. 그 다음에 장작이 없이 불을 키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기를 발하지만 정화는 스스로 빛과 열을 발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화는 사시사철 뭐가 필요하다? 사시사철 간목이라고 하는 목이 필요하다. 또는 지지로 인목이라고도 보죠. 대표적으로 천간을 위주로 보니까 간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을목이 있으면은 같은 인성이기 때문에 을목이 정화를 생조해 줄 것 같지만 을목은 승목이죠. 그리고 을목을 설명할 때 제가 화초라든가 잡초 같은 걸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갈대 뜯었다가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뭐죠? 볏짚 삼겹살? 볏짚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그 볏짚을 태우면은 순간 열은 금방 뜨거워질 수는 있겠지만 그 볏짚을 태우면 금방 불이 꺼지죠. 그겁니다. 그래서 정화는 간목을 얻으면은 가추가동이라고 했어요.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다. 그래서 정화는 제가 정화일간이거든요. 그래서 정화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꼭 대동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간목을 얻어야지만, 그리고 간목 인성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인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을 가르쳐주고 헌신봉사하는 것도 해당이 되죠. 종교인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저 같은 역술인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목민간으로서 백성들을 이렇게 또 다독거려주는 그러한 직업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거,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로 일간의 특성이 좀 약간 너무 이렇게 밝게 해주고 비춰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좀 병정화 일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헌신봉사하는 쪽, 이런 쪽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생살여탈권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사리사욕보다는 남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일을 생살여탈권이 의사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검사, 변호사, 경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정해야지만 만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도 마찬가지로 불이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왕하면 임수로서 정화도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전기불을 켜놨는데 그냥 켜놓은 것보다는 갓 같은 걸 씌워놓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고, 달이 떠 있는데, 하늘에 달이라든가 별이 떠 있는데 그 밑에 호수라든가 바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름달이 휘영축 떠 있는데 바다가 있으면 그 빛을 갖다 보강하는 것이 하게 되면 더 아름답죠. 병화를 바다가 보강하나 달빛을 바다가 보강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정화 일간은 항상 왕하면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이고, 정화일간이 약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 중요한 것, 병화는 목이 왕해도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없지만은 정화는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라고도 하죠. 오히려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불을 꺼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은, 자, 모닥불을 피우는데 장작을 너무 많이 위에다 쌓아놨어요. 그럼 불이 꺼집니다. 잘못되면. 자, 전기불 우리가 가정에서 220V를 쓰죠. 220V. 근데 집안으로 1000V가 들어왔다 그러면 집안에 있는 전기 제품들 다 박살이 나겠죠. 그래서 집 근처에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변압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깥에는 고압 1000V 이상 고압이 흘러가지만 변압기를 통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220V의 안정적인 그것이 들어오죠. 이거 만약에 변압기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목다화식이 되는 거고, 변압기가 그걸 갖다 조절시켜주는 경금 역할을 하는 것이다. 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정화는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일간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면서 이 월지에는 계절의 개념, 즉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계절이 왜 중요하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의 핵심은 이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주 명리를 하는 사람들이 왕세와 한열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는 10년, 20년, 100년을 공부해도 헛공부하는 것이다. 맨날 신살, 공망, 삼재 딥다 파봤자
뭐다? 이 왕세 하늘의 중화를 모르면은 사주는 못 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신월.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를 보게 되면은 입추와 처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입추가 중요한 겁니다. 입추가 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죠. 미월에서 미월을 살다가 입추가 딱 되는 순간 미월에서 지금의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올 때는 단순히 월이 바뀌는 개념이 아니라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또 입추, 입동, 입하, 입춘 이런 것이 중요한 개념을 갖는다 해서 신월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서방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계절로는 가을이다. 가을이 되면 뭐가 왕하다? 금이 세력을 얻게 된다. 금왕절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 어느 때냐면 신유월이고, 술월은 같은 서방이기 때문에 신유술 통틀어서 금이 왕하다라고 보지만은, 솔직한 말로 술월은 진술 축미월이라고 해서 4개월이라고 그래요. 4개월 끝개자 4개월에서 이건 토왕절이 된다. 하지만 술월에 신금, 유금 또는 금이 많게 되면 술월이라 하더라도 다시 금이 왕해질 수는 있겠다라고는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월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금이 세력을 크게 얻겠고, 금이 왕해질수록 금이 목을 독하기 때문에 목은 약해질 것이고, 화토는 여기가 신월의 병지, 그 다음에 유월의 사지가 됐기 때문에 화토는 세력을 잃게 된다, 약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는 금이 수를 생하기 때문에 신월, 유월은 수는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령만 갖고도 이렇게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얻을 수 있다. 자, 금왕절은 신유월은 숙살지기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죠. 숙살기가 왕하면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덥다는 얘기예요. 춥다는 얘기예요. 서늘하다는 얘기죠. 금의 기운이 원래 그런 계절. 그래서 신유월에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병화로 조후해야 되는 개념이 바로 이런 금의 기운이 숙살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월에 태어난 일간 정화입니다. 어저께는 병화였고요. 정화인데, 같은 화이라 하더라도 병화는 그래도 양화, 남성스러운 불이고, 정화는 음화이기 때문에 좀 여성스러운 불이기 때문에 병화보다는 정화가 조금 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는 굉장히 약하고 금이 왕한 사주가 되죠. 좀 격곡할 때도 설명을 드리시면, 그래서 죄다 신약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 정화는 약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다 그랬죠? 인성인 간목으로서 정화를 일단 생조해 놔야지만 금이 왕하든 수가 왕하든 그 이후에 대처할 수가 있는데, 신월에 예를 들어서 정화가 약한데 목이 없다,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죄다 신약한 사주가 그냥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다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개수는 오래 가지 못해서 어떻다 불이 꺼질까요? 불이 계속 탈까요? 불이 꺼지게 되죠. 소년에 좌절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간이 너무 약한데 이렇게 개수 천간, 임수 천간 투출하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파요. 이런 경우에 명리에서 잔질 지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잔질이 많거나 표병객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신월의 정화가 태어날 때 일단은 중요한 것, 일간을 좀 왕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일단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간목 같은 걸 얻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지로 인사, 오등의 일간 정화가 뿌리를 얻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금이 많아지게 되면 제다신약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과 병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만약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도 간목은 필요하되, 수가 많아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도 있겠다. 그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어떤 것을 용신을 추용하는지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반드시 간목을 얻거나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은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지 못한 상태에서 정화일간이 약하여 그 다음에 대운도 예를 들어서 순행에서 신유술 해자축으로 간다.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신월의 정화는 일간이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틀을 말하는 것. 그래서 격국을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격이 있습니다. 십정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십정격, 그 다음에 뭐 전왕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전왕격, 그 다음에 일간을 버리고 종하는 뭐 종격도 있을 수 있겠고, 합화격도 있을 수 있고, 큰 틀은 전왕격, 십정격, 종격, 합화격 등이고요. 이제 기타 제격이라고 해서 또 수십 가지의 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십정격 10개의 격하고 전왕격, 종격, 합화격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격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8, 90%는 거의 십정격 내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격들을 너무 많이 아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 중화된 사주가 좋다라고 하죠. 중화는 왕세와 한열이 중화되는 것을 말한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 특히 이제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슬이라고 해서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건조하냐 습하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주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지만, 역시나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문자로 암호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세 번째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역시나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병화가 양화, 정화는 음화가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신금은 양금이 되겠습니다. 양금. 그래서 음화인 정화가 양금인 신금을 받다. 음대 양의 관계, 그게 성립이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보게 되면 화극금에서 화는 금을 극하게 된다. 그죠? 일간이 내가 정화이기 때문에 내가 극하는 것이고요. 내가 극한 것 아극자라고 표현하면서 이는 재성이라고 씁니다. 재성은 재물로 많이 표현하고요. 남자한테는 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기에도 해당이 되고, 근면성, 실성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주색잡기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주색잡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흥오락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노는 것 잘합니다. 춤도 잘 추고요. 노래도 잘하고, 각가지 여러 가지 뭐 투기 고스톱 잘 칩니다. 포커 아주 잘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는 것만큼은 또 재성 있는 사람들이 잘 논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재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크게 모을 수 있다. 그래서 재성의 용조, 재성의 쓰임이 아주 좋게 용신이라든가 또는 길신으로 작용하는 경우 일간까지 왕하다. 즉 신앙제왕한 사람들은 부를 크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일간이 약하고 신약한데 재성만 왕한 사람은 오히려 재성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남자 같은 경우 제다 신약 또는 신약 제왕이 되면 돈으로 인해서 또는 여자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재성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재성은 다시 정제와 편제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오늘처럼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습니다. 어저께 병화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병화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편제격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일간 자체가 음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다 정제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신월은 금의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 화는 여기가 병지가 되는 것이니 상대적으로 딱 봤을 때 금이 왕하고 일간이 양하다, 신약 제왕한 그런 구조 또는
재단신 약한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해 주거나 방신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격국을 어차피 논하는 거니까 월지에 있는 지장간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 초기, 임수, 중기, 본기, 경금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이 임수를 가지고 격을 잡게 됩니다. 격을. 그래서 이 음화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관 격이 될 수 있고, 재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니까 이거는 어저께 재살태왕은 아니지만 재살태왕과 흡사한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생시가 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죠. 경술시 이렇게 주어지거나 또는 경자시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신중에 있는 본기가 천간에 투출된 거기 때문에 얘를 격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얘를 격으로 잡는 정제격의 재간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경술과 경자는 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경자는 그야말로 금수가 왕한 것이고, 그래도 술토가 있으면은, 술토는 그래도 일간 정화가 술의 간신이라도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큰 의미는 없겠다라고 해서 천간의 경금 이렇게 투출하면 정제격의 재관이 왕한 그런 거죠. 여기다 대고 뭐 천간에 개수가 하나 떠 있다 그러면 바로 재살태왕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은 약하고 이렇게 임수점 월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재간이 왕한 구조, 일간이 너무너무 신약하다라고 하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제일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을 얻었습니다. 정화는 어떤 화라고 그랬죠? 등촉지화라고 했죠. 촛불과 또는 모닥불 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인성, 특히나 적모인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준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연간에 간목이 있어서 관인상생이라고 하죠. 정관인 임수가 간목을 생하고 간목이 물론 정화를 생한다. 이거 솔직히 이 임수가 간목을 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화하고 임수하고 서로 탐합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임수가 일간 정화가 합하느라고 탐합하느라고 생을 잊어먹는 탐합망 생이라고 해요. 탐합망생. 그래서 이거 구조 자체가 이렇게 있게 되면 임수가 일을 안 한다.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뭐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구조 자체는 이제 정화가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는 그런 구조는 나쁘지 않은 것이고요. 연지에 진토가 있습니다. 물론 간목의 진에 뿌리를 두는 것도 좋고요. 물론 임수가 당연히 지뢰도 통근하겠지만 일간 입장에서 진토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다 라고 봐서 좋지는 않은데, 핵심은 어디에 있다? 간목이 뿌리를 두는 것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진토를 보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나의 어머니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더 좋은 것은 이제 묘목을 받기 때문에 간목의 뿌리가 진묘, 특히나 묘에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성은 나름대로 힘이 있다. 나를 도와주는 엄마의 힘이 있다. 근데 나는 자꾸 관인 임수하고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세계가 조금은 뭐라 그럴까 혼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뭐 간목이 있긴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다? 간목은 인성 뿌리를 얻었지만은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거는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왕한 것이다.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판검사인데 애들은 그냥 능력 있고 유명한 엄마 덕에, 부모님 덕에 그냥 먹고 살고 있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일간 자체가 뿌리를 얻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 이거 신자진 수국으로 봐도 되고요. 자묘형 때문에, 자묘형이 되기 때문에 신자진 수국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신자진 수국이 되든 신자진 수국이 되지 않든 일단 금수가 왕한 것은 뭐 누가 봐도 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그래도 오늘 명식에서 좋은 것은, 자, 일간의 뿌리는 30까지 놓고 봤을 때 없지만은, 간목이 있어서 일단 나를 생주해주고,
간목 자체가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하는 점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자시 뭐 수가 관살이 너무 재살이 너무 왕해지는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뭐 경자시도 썩 나쁘지 않다. 또 신해시도 썩 나쁘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경자시보다는 신해시 정도 얻는 것도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 왜냐? 물론 경자 신해시가 일간 정화가 뿌리가 없는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운 자체가 어떻게 돼요? 60년간 목화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일간이 뿌리가 없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정화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도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임인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인신충 될까요? 안 될까요? 인신충 되지 않습니다. 임수 두 개가 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쟁합, 나투더 쟁합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간 정화가 자꾸 대의 명분이라든가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좀 몰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뭐 일간 정화 인의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간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개묘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천간 7살 개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정화 입장에서는 남녀 불문하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생시가 되는 것이고,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갑목, 여기도 갑목, 뭐 인성이 너무 태중합니다. 단 중요한 것은 갑진시가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가 지지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점은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묘의 뿌리를 둔 간목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생활은 매우 안정적이고 나름대로 뭐 좀 평안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간 자체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쉽게 말하면 평범하구나 이 정도. 사람이 태어났으면은 뭔가 한 가지 뚜렷한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용맹정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한데, 이거는 그냥 부모님 덕에 편안하게 남녀 불문하고 편안하게 사는구나 이 정도 느낌이 되겠고요. 을사시 또는 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오화의 뿌리를 얻죠. 병화까지 투출되고 정화 이건 능력이 있습니다. 간목의 생주를 받고 이렇게 되면 관이 살아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을사시,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미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미시는 어떤 분이요, 저번에는 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8월, 9월 20일 정도 정해일, 정미시 이렇게 어떤 장 물어봤는데, 이건 정미시는 정화를 봐도 큰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미토는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월에 따라서 다음이 뭐죠? 개유월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미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크게 뭐 나쁜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일간 정화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글자를 얻는 것이 차라리 좋을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생시를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차라리 남자는 을사병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상관, 경관, 상관이 무토간, 정관을 이렇게 파하려고 하는 그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 차라리 무신시가 될 바에는 여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경자 신해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자로 태어나면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이라고 하는 거, 물론 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상관부터 이렇게 제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라면, 이제 신금을 얻은 것은 메리트인데 역시나 정화 자체가 지지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상관, 경관이라고 하는 그런 또 맹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유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묘유충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생시 여러 가지 생시들 중에서 일단은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은 이 기유시는 남녀 불문하고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